반갑습니다. 깨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이 전편 시간에 아이엘로의 탄생 배경과 의해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송으로 연이은 두 번째 방송으로 아이엘로의 규약과 협약, 어정성 및 권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아이엘로의 탄생 배경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아이엘로의 탄생 배경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고, 이 지속적인 평화는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 아래 그 당시에 그 노동에 대한 그 착취와 궁핍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아이엘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어서 아이엘로 규약과 협약, 아이엘로 규약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아이엘로에서 만든 제정한 협약과 어정서 그리고 권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약, 아이엘로 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헌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titution이죠. 이 규약은 규약을 이렇게 정의를 찾아보면 어느 단체에서 조직 및 규정 등에 관하여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약속이죠. 그래서 이 규약은 이 ILO에서 자기 내부적으로 서로 지키자는 뜻에서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규약은 전문과 본문 부속수로 나눕니다. 이 전문은 ILO의 창립 배경과 의의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LO의 창립 배경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착취와 억압 그리고 궁핍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평화와 진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ILO를 창설하게 되었죠. 그리고 본문은 ILO의 구성과 운영을 이렇게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의 구성 본문 1장을 보면은 1조에서 1장 1조에서 13조에는 조직에 관해서 ILO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14조에서 34조인데 절차에 관해서 운영 절차죠. 그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3장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35조에서 3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마지막 장에는 기타 일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조항을 다루는데 39조에서 40조입니다. 그래서 이 일장의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제3조에서 총회 인터내셔널 레이버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총회에 대해서 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정부 대표 2명과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 토탈 4명이죠. 한 나라당 4명의 대표가 구성이 되죠. 그리고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은 그 역할은 협약 및 권고사항 재개정 등 국제 노동 기준을 설정하고 신규 회원국의 각 승인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사회를 선출하고 예산 및 분담금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서 규약 7조에서 이사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가버닝 파디 이사회죠. 3년마다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ILO의 집행위원회로서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죠. 정부 대표 28석과 노사 각 14석으로 해가지고 총 58석이 한 날에 이렇게 이게 대표하게 되죠. 정부 대표 26석 중에서는 상임이사국이 10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석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합니다. 상임이사국 10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연 3회가 개최되는데 3월, 6월, 11월 개최된다고 합니다. 주 업무는 총회 의제 선정과 사무총장 임명, 사무국 활동 지휘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강경화 전 대한민국 전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사무총장에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제가 58표 중에서 2표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보다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본 협약을 기본 협약 8개 중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
이 4월에 이제 세계가 협약을 비준 작년에 하고 올해 바르게 됐으니까 8개 중에 7개밖에 비준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협약도 이제야 2020년 이제야 7개가 비준한 한 나라에서 사무총장을 맡는다는 거는 뭐 사실은 뭐 낯간지러운 거죠. 이게 보면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 사무총장을 맡을 뭡니까 이게 자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국 제 7조에서 8조에서 사무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피스라 해가지고 이 사무국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되죠. 하는 주 업무는 상설 기구로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문서와 보고서 준비, 연구, 교육 활동, 노동 관련 정보, 통계 수집 및 출판 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38조에서 지역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각 지역의 지역은 통상 5년마다 지역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의 산업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화학, 상업, 음식료품, 의료, 기계 및 전기공학, 광업, 석유 및 가스, 우편, 공공사업, 운송, 공익설비 등에 대한 분야별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LO의 이 규약 구성은 마지막으로 부속서가 있습니다. 부속이 있는데 언엑스라 해가지고 첨부하는 거죠. 규약에 넣을 만큼 중요한 내용을 쓰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인데 이걸 부속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선언이죠. 국제노동기구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1944년에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것이죠.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그 뭡니까 말이 있습니다. 이게서 필라델피아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꼭 기억에 남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노동자 기본권 선언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이 부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LO의 규약에는 전문가 본문 이렇게 부속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LO에서 뭡니까 만든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 이 협약은 영어로는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협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를 교환하여 맺은 계약으로 좁은 의미의 조약과 성질, 효력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이라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거 이 협약을 뭡니까 이게 그 ILO에서 협약을 컨벤션을 뭡니까 국제기구 ILO라는 기구 하에서 이렇게 뭡니까 만든 어떤 내용을 담은 이 조약인 거죠. 그 조약을 국제기구와 국가가 이 ILO의 그 뭡니까 그 회원국들이 맺는 조약인 거죠. 쉽게 말하면. 조약의 성질이 좁은 의미의 조약의 성질이 있는 거죠. 계약이죠. 하는 계약인데 그게 조약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준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되어 이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합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요. 2021년 현재 190개의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개 협약 중에서 기본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펀더멘털 컨벤션스를 해가지고 4개 분야에 8개 협약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협약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게 핵심 협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어 자체에 이렇게 뭡니까 원문적인 번역을 중심으로 해보면 펀더멘털이라는 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협약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4개 분야를 보면은 4개 분야 8개 협약을 보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관해서 87호와 98호 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노동 금지에 관해서 29호와 105호 협약이 있고 아동노동 금지에 대해서 138호와 그 182호 협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별 금지에 대해서 100호와 111호 협약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4월 20일 날 세계의 협약 강제노동 금지 29호와 결사의 자유 87호 그 다음 단체 교섭에 관한 그
98호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를 거쳐가지고 오는 올 4월 20일 날 이게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선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협약이 있는데 그 기본 협약을 이렇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협약이 세 개 분야의 4개 협약이 있습니다. 감독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81호 협약과 129호 협약인데 129호 협약은 농업과 관련된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 122호 협약이 있고 3자 협의에 관련해서 144호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190개의 협약 중에서 기본적으로 8개 협약을 4개 분야에 관한 8개 협약을 우리가 기본 협약이라 하고 3개 분야 4개 협약을 우선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약 밑에 따라오는 게 이제 의정서라고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이 의정서를 보면은 의정서의 의미는 협약의 부속된 문서로서 협약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 또는 보충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현재 6개의 의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권고. 그 recommendation, 영어로 recommendation, 권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고의 의미를 보면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회원국의 정책과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고가. 그래서 권고사항 비준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비준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행 업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206개의 권고가 있다고 합니다. 권고하는 것이. 그래서 이 ILO의 오늘 전반적으로 그 규약과 자체적으로 ILO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지 하는 역할이 뭔지에 대한 그 규약과 그 ILO에서 만드는 협약 및 의정서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권고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 협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4월 20일에 발효된 세 개의 ILO 협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